장동혁 국민의힘의 대표가 당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네, 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녹취 끊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해제 표결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 보셨죠, 내용? 네네. 예, 우리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계엄은 당연히 뭐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방아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계엄이 아니었으면 김병기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가 됐겠습니까? 예. 계엄이 아니었으면 이해운 전 의원이 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계엄이 아니었으면 검수완박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계엄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1년 넘게 그 엄중한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는 퇴보했고요. 네. 대만은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1인당 GDP 이만큼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서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돼가지고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결과 뭐냐?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 나 깜빵 갔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그분이 뭐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겪게 된 이 많은 모순들을 갖다 생각해 보면. 그 야당 대표 어쨌든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는 늦어도 많이 늦었다 이 생각입니다. 저는 저렇게 강도가 센 발언도 아니고 강도가 센 쇄신안도 아니고 다 예상하거나 뭐 그냥 늘 듣던 얘기 수준의 발언을 하면서 왜 그렇게 뜸을 들였는지 그게 더 황당하고 일단 기자로서 보기에는 뭐 그동안의 쇄신안 여태까지 수없이 봐왔던 쇄신안에서 벗어남이 없고 눈길 가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끌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이건 끝이다. 그냥 얘기 안 된다. 의미 없다. 이렇게 봅니다. 기자들이 질문할 거잖아요. 다음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그 운영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윤리위원장이 건사랑이던데요. 김건희 사랑이던데요. 김건희 여사를 너무너무 옹호하고 칭송하던 그런 사람인데 계속 그 논란에도 두실 겁니까? 질문 하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김미선 앵커 보기에는 네. 저런 정도의 그냥 뜨뜻미지근한 사과를 이제야 내놓은 거는 전혀 뭐 만족스럽지도 않고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괜찮다. 일단 사과했다. 그러니까 시장 선거 나가는 사람들은 잘했다. 일단 잘했다. 예. 잘했어. 여러분 잘한 거예요. 우리 지역민들 보세요. 잘한 거예요. 라고 박형준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하나 민감한 게 오세훈 시장이 저녁에 장동혁 대표 만난다고 했다가 약속 안 만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약하다. 약하다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쇄신안이 담겼다가 헤드라인으로 탁탁 꼽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관련해서 입장 없었다. 그리고 갑론을박, 뭐 친한 게 뜨뜻미지근해. 그래서 이게 사과냐? 뭐 이런 질문형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남긴 입장문이다. 충분치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명확해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상황이.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일단 그 강사분 있죠. 전환길. 예, 전환길 강사. 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 판결이 나올 텐데 윤 대통령 나가서 지금 어떡하라는 거냐. 유죄 나오라는 거냐. 장동혁 정말 실망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확실해요. 이게 뭐야. 윤석열 사형 부추겨?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당원 게시판 쪽 저희 캡처한 것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당원 게시판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너 배신했다, 이 배신자, 그런 류의 반응이 많아요. 뭘 배신했는지 모르겠는데 배신했다, 네가 보여줄 게 이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장 대표도 타격이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뭐 보면 자유대학이라고 그 젊은 친구들 많이 의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1도씩 가야 되는데 겨우 0.5도 갔다고 정말 문매 맞는 상황. 전한길 대표 같은 경우도. 일단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여기에 이런 입장을 냈네요. 네. 봤는데 부족하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그렇지만 계엄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결국은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럼 실천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받고는 그 판단은 제가 할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일단은 계엄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 결국은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평가를 좀 하려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게 사과도 아니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일단 한번 지켜본다 쪽으로 나와서 근데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정말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소위 기존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아주 엄청난 배신자라는 식의 반발을 사고 너는 있더라고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그나마 고성국 님은 좀 이번에 조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입당을 했던가요? 그죠? 예, 입당했죠. 예. 입당을 해서 잘 모시겠죠. 그러니까 고성국 유튜버는 별로 비판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전한길 씨는 굉장히 피토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강사 같은 사람은 배신 아니냐. 그리고 또 댓글 같은 거 보면 윤 대통령 뭐 사형 선고 받으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오더라고요. 논평을 좀 해주시죠.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냉정하게. 그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뭐 지금 전한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재판 몇 개인지 제가 세보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형량이 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그 공무집행방해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뭐 몇 년 나올지 몰라도 뭐 내란죄 뇌물죄까지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네. 그거 다 하면요.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은 형기가 내란죄가 설령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형기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른바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하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후임으로 민주당에서 또 그 정권 재창출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 복권 하겠습니까? 안 할 거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전한길 씨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법적으로 드라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끼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고 그래서 이 양반 빨리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국민의힘 살려가지고 국민의힘이든 뭐 어디든 보수적인 그런 데에서 그 정권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대통령이 사면하고 복권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저는 가능성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선거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해서 윤석열이 이겼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022년 대선 그거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총선 졌죠, 대선 졌죠. 올해 지선 이 구도로 가면 저는 완전히 그냥 필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사과를 했으면 말로만 사고 내가 이렇게 딱 때린 다음에 미안해 이렇게 하면 이게 사과하는 겁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책임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은 참패하는 것만 막아야 된다. 저는 그게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5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든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는데 말로는 사과한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행동하면요.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상하는 바와 같이 2018년 지방선거 재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예.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 것인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를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고성국 유튜버를 입당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윤리위 구성 관련해서도 윤민우 위원장 관련해서 이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개딸이 김건희 여사를 질투한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던 분이고요. 참. 네, 지금 3분이 윤리위 7분 가운데 3분이 사퇴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좀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윤리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돌아가는 상황. 그 윤리위 멤버 구성되는 걸 딱 보고 네, 국민의힘은 완전히 3류, 4류 정당이 되어버렸구나. 네 맞아요.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인류 회사냐는 거기에 그 사장이 누구냐. 그렇죠. 그거 임원이 보면 누구냐. 알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 정도 윤리위원회 꾸리는 정당이면 저게 제대로 된 인류 뭐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로 무슨 뭐 이상한 정당에서 윤리위원회를 꾸려도 그 위원들이 저분들보다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조차도 눈을 의심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저 누가 뽑았대요 진짜 저분들은. 전 진짜 황당하다. 그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뽑았으면 7명 뽑았는데 3명 이미 사퇴했다면서요. 예. 네. 예. 왜 사퇴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보고 윤리위원회 위원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윤리위원회 위원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딱 했는데 왜 안 막 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도망가야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혁진 변호사는 충분히 하고도 남죠. 위원장 하셔도 돼요. 네, 네. 빵 좋아하시는 거 말고는 단점이 없어요. 네, 진짜 빵 좋아하시는 거 말고는 저는 단점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치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 네. 이번 윤리위를 보면서도 그런 실망감과 걱정이 앞선다. 그렇게 그래서 이미 저희 마음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그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요. 빨리 그 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렇게 환골탈태를 해야죠. 뭐 뼈를 깎는 그런 걸 해야지. 오늘 그 사과문이나 장동혁 대표 발표문은 뼈를 깎았어요? 이게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정치인은 지도자잖아요. 예. 지도자는 저는 내비게이션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요즘 내비게이션은 언제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대표를 쫓아가면 어떤 목표에 언제 도착할 수 있을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예. 여기로 가는가 보다 싶었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러니까 여기서도 배신자 소리 듣고 저기서도 이상하다 소리 듣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좀 그 제대로 된 그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